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중국 반도체 진짜 끝났다. 미국, 화웨이에 이어 SMIC까지 파괴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중국 반도체 정말로 끝나갑니다. 그것도 바로 미국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가 최근 화웨이에 이어 이제는 중국을 대표하는 이 파운드리 업체인 SMIC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서 무역 합의를 넘어서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기업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자, 우선 미국이 준비 중인 방법은 바로 중국 파운드리 이 SMIC의 미국 장비 공급 자체를 아예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중국 최고의 칩 제조 업체 SMIC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국방부가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 SMIC를 규제할지 논의 중이라면서 미국 업체가 SMIC로 제품을 보내기 전에 미국 정부의 라이센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버린 것이죠. 실제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GT 등 이 275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술과 장비 등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와버린 것입니다. 이제 미 국방부마저 나서서 SMIC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미국 정부는 SMIC 규제를 검토하는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 국방부가 직접 나선 것을 우리가 봤을 때 화웨이처럼 SMIC에 대해서도 중국 인민해방군을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왜냐하면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을 돕는다는 이유를 받고 있는데, 최근 TSMC와 거래가 끊긴 화웨이가 SMIC의 물량을 밀어줄 것이라는 많은 관측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SMIC가 차지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마켓 쉐어 포인트는 꽤 높습니다. 올해 3분기 시장 점유율 전망치 기준 세계 1위는 대만 TSMC 약 53.9%이고 2위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파운드리죠. 17.4%, 3위는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 그리고 SMIC는 4.5%의 점유율로 세계 5위를 달리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실제 이 미국 국방부가 SMIC 규제를 검토 중인 속내를 한번 까놓고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해보자면, 중국 반도체 사업을 완전히 폭삭 주저앉히기 위해서입니다. 퀄컴, 엔비디아, 하이실리콘 같은 팹리스가 아무리 설계를 잘 해도 파운드리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미국 화웨이의 반도체 칩 생산을 봉쇄하기 위해 하이실리콘의 주문을 받아 반도체를 생산했던 대만 TSMC를 타깃으로 삼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웨이와 대만 TSMC와의 거래가 막히자 중국 정부는 자국 파운드리 업체인 이 SMIC를 적극 육성 중인데요. 10년 법인세까지 면제해주면서 말이죠. 실제 중국은 창립 이후 15년이 지난 반도체 제조기업이 28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을 도입하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아시겠지만 SMIC의 주력은 14나노 공정이라서 SMIC 맞춤형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SMIC는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처럼 이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거친 이 대만 출신의 양몽송 사장이 진두지휘하고 있고, 지난해엔 5나노 공정부터 이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네덜란드 ASML사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 도입을 추진하다가 미국 정부의 견제로 실제 실패하기도 했죠. 최근 대만 TSMC 출신 엔지니어를 대거 영입했다는 소문도 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화웨이 역시 SMIC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올 상반기 SMIC는 화웨이의 14나노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 기린 710A를 주문받아 양산에 이미 성공했고,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SMIC를 지원하고 화웨이도 SMIC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 정부가 결국 칼을 뽑는 것이죠. 미국 정부의 제재가 현실화되면 SMIC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국 기술이나 장비 없이는 예를 들면 램사의 장비들,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사의 장비들 말이죠. 이 장비들을 반입할 수 없으면 사실상 파운드리 사업이 불가능해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만 TSMC가
지난 5월이죠. 미국 정부의 백기를 들고 화웨이의 주문을 안 받겠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고요.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만약 SMIC가 정말 싸그리 무너지게 된다면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기타 우리나라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 SKIC나 동부가 있죠. 이 국내 업체들에게 5위라는 적수가 공중분해되면서 그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이 시스템 IC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이 파운드리 설비를 우시로 현재 옮기고 있고 올 연말부터 본격 양산에 나설 계획이죠. 그리고 SMIC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과 관련된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연관이 되면 미국 정부의 중국 제재 후폭풍은 현재 이 SMIC뿐만 아니라 대만의 펜리스 미디어텍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텍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가 주력 제품으로 삼고 있는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시리즈가 핵심 모델이고 퀄컴에 이어 세계 2위 AP 업체지만 이 프리미엄 제품보단 최근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이 중저가 제품의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아주 강력하게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템리스 업체 최강자 키위 다음 순위인 이렇게 잘 나가던 미디어텍에 위기가 닥친 것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화웨이 2차 제재를 발표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기술이나 장비로 만드는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발표해버린 것이죠. 지난 5월엔 화웨이의 설계대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즉 TSMC만 타깃이었지만 규제 대상이 거의 모든 반도체 업체로 확대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제재는 사실상 미디어텍을 그냥 대놓고 겨냥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화웨이는 TSMC를 통해 자체 통신칩 기린 제조가 막히자 미디어텍의 통신칩 디멘시티를 받아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화웨이가 미디어텍에 넣은 주문 물량만 약 3천만 세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물량이죠.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9월 15일부터 화웨이에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딱 발표하자 미디어텍이 그냥 세대버린 것이죠. 미디어텍이 화웨이에 통신칩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아마도 적지 않은 손실이 예상이 되고 미디어텍이 재고 처리에 아주 골머리를 싸게 될 것이란 예상이 됩니다. 결국 미디어텍도 올해와 내년에 재고 처리 때문에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국 SMIC조차 파운드리 사업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이 더욱더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이란 예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은 영업이익만 약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부와 VD, 가전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말이죠. 어찌되었건 메모리 단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예상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화웨이 제재에 따른 파운드리 사업부의 수혜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업 및 서버 반도체 수요의 견조한 실적 때문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난데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한국의 사망자 통계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언론 인터뷰 도중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심각성에 대한 기자의 계속된 공격적 질문에 코너에 몰리자 아무런 근거 없이 애꿎은 한국 통계의 정확성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넌지시 음모론을 흘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언급은 3일 밤 방송된 다큐멘터리 뉴스 악시우스 온 HBO 인터뷰에서 조너선 스완 기자와 설전을 벌이는 와중에 나왔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이루어진 것이다. 4일 워싱턴 포스트 정치 전문 매체 더일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 대신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 통계가 적힌 종이를 가지고 나와 계속 미국의 수치가 나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자 스완 기자가 나는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정말로 나쁜 지점이다. 한국, 독일 등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했고 스완 기자는 왜 그러면 안 되냐고 반문했다.
소환 기자는 미국이 인구가 X명이라고 할 때 이 가운데 X%의 사망자를 갖고 있다고 한국과 대비해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적절한 통계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산정한 통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맞서자 소환 기자는 예를 들어 한국을 봐라. 인구 5,100만 명에 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단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뜸 그것은 모를 일이다. 그것은 모를 일이다이라고 되풀이해 말했다. 이에 소환 기자가 한국이 통계를 날조했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 나라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언급을 안 하면서도 한국의 사망자 통계가 축소돼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슬쩍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것은 모를 일이다. 그리고 그들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실제 사망자 수를 숨기고 있음을 암시했다면서 이는 물론 난센스이다. 한국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은 것은 한국이 빈번하게 그리고 조기에 검사를 실시, 지난 봄 바이러스를 봉쇄하고 새로운 발생이 나타났을 때 근절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또한 한국이 많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 이유라며 가려내야 할 양성 가능 케이스들이 훨씬 적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악시우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보다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계속 압박적 질문을 받자 한국의 코로나19 자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비치는 듯 보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나 국제당국 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수치가 부정확하다는 어떠한 심각한 문제도 제기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대응 부실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에서도 미국이 잘 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해왔으며 모범 사례로 한국과 비교될 때면 미국이 한국 등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검사를 했다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곤 했다. 그는 지난 5월 20일에도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은 그만큼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한국, 독일만큼만 했다면 환자 수가 매우 적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번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서 하루에 1,0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언급, 논란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나는 그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소환 기자는 어떻게 그러냐. 하루에 1,000명의 사람이 죽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죽어가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것은 할 수 있는 만큼 통제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끔찍한 전염병이다라고 덧붙였다. 소환 기자가 정말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만큼 한다고 생각하느냐? 1,000명의 사람이 죽는데도? 라고 반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는 매우 훌륭하게 해냈다고 거듭 주장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팬데믹이 어느 정도로 나쁜지 이해는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런 황당 대통령 없었다. 틱톡 인수 때 권리금 내라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 거래 금액 가운데 상당액이 미국 국고로 들어올 경우에만 인수를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압박 덕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니 일종의 수수료를 내라는 얘기다. 기업 간 인수 합병을 승인하면서 정부가 수익을 챙기려 하는 건 전례가 없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틱톡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에게 우리가 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으니 가격 중 상당액은 미국 재무부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틱톡 매각을 가능하게 한 대가로 매각 대금 중 일부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거래 방식을 부동산 계약에서 권리금에 비유했다.
경쟁이 치열한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이나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세입자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써서라도 계약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은 훌륭한 자산이지만 미국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하면 미국에서는 훌륭한 자산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미국 북부로 들어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중에 누가 내야 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두 회사 모두 거래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게 해준 미국 정부는 수익금의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몫의 수익금이 판매 대금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라며 나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통상적인 세금 이외의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다. 칼 토비아스 리치먼드 대 교수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한 비즈니스 거래 대금의 일부를 국가에 내라고 제안하는 것은 완전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그런 아이디어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일한 토니 프레토 전 재무부 관리는 통상적인 세금 납부 의무를 제외하면 마이크로소프트든 중국이든